네, 두 번째 작전명, 여행주의 돋친 날개입니다. 지금 설 연휴, 대목을 앞두고 대한항공에서도 아시아나와 같이 좀 이렇게 증편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종택 매니저님, 설날에 해외 가실 예정이신가요? 네, 저는 설날 명절 세고요. 그 다음 주에 좀 다녀오려고는 하고 여행가 있습니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그래도 잠깐 리프레시도 하고 네. 너무 좀 주식시장이 좀 매몰되어 있으면 사실 좀 그런 환기도 좀 필요하니까요. 설 연휴 때는 아무래도 양가 좀 가져와야 되니까 네. 그 다음 주에 좀 여행을 조금 주말 포함해서 좀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코로나 이전세를 좀 회복한 상태예요? 아니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여행객 수가 증가한 상태예요? 거의 지금 코로나 발발되기 전 2019년 데이터까지 올라왔는데요. 오. 준비된 자료 좀 보여주시면요. 우선은 2023년 데이터는 이제 내국인 해외 여행 추이가 2019년만큼이나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밑에 거는 이제 그와 반대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행객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정도로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아무래도 이제 연휴가 작년보다 2일 정도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설날 연휴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날 3일절이 다 주말에 좀 같이 붙어 있어서 긴 연휴를 좀 누릴 수 있다 보니까 여행에 대한 수요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상품들도 일부 매진됐다라는 좀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좀 많이 관심권에 꺼놨던 쪽인데,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보면서 좀 얘기 좀 드릴게요. 우선 오늘 좀 유독 강했던 기업을 보게 되면 노랑풍선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한 9.7%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또 다른 기업 중에 하나는 이제 참 좋은 여행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 기업도 이제서야 바닥에서 주가를 좀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기술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자리는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장 잘 갔던 기업은 대표 대장주죠. 하나투어 같은 경우 이미 10월 20일 날 바닥 찍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업종 내에서도요, 충분히 좀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아직 이제 시세가 좀 출발되고 있는 초입에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도체 좋다 이런 것들 많이 좀 느끼셨겠지만, 그 외에도 이런 쪽으로도 한번 관심 가지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대신 저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많이 올라간 기업들보다는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는 기업들이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포인트를 두셔서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부각되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좀 찾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타워즈의 넘버맨이시죠? 네. 이 여행주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예정입니까? 네, 제가 스크리닝을 다 해봤는데요. 우선 작년 실적은 좋아졌습니다.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 그 전해를 보게 되면 적자를 계속적으로 기록했거든요. 네. 근데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까지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간 이제 수치들을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번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연간으로 흑자 전환됐다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저는 하나투어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덜 올라간 기업들을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행객 증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LCC, 항공주도 있을 거고 여행 관련주도 있을 텐데 어느 쪽을 좀 더 유명하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이제 기술적인 위치로만 놓고 본다면 저는 여행주들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빨리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주항공이나 에어부산 그와 관련된 LCC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에어부산이 굉장히 호실적을 좀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는 게 LCC 쪽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노랑풍선 얘기 드리면 오늘자로 이제 1년 이평선 돌파했고요. 의뢰 이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1년 이평선 돌파하면 2년 이평선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자리들을 이제 부동산에도 안전마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런 자리들 안전마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러기도 충분히 좀 1년 이평선 부근에 사서 2년 이평선까지 가져간다는 전략이 좀 유효한 노랑풍선공 관심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행 관련주 노랑풍선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조본수 매니저님께는 이거 여쭤볼게요. 좀 다른 시각으로 운송 관련해서 여객 관련주를 보신다고요? 예, 앞에서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shipping 비용이 많이 올라가요. 그 shipping 비용 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여행 항공 운송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여행 항공 운송 쪽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코로나 시즌 때 고유가 때문에라도 다시 이제 운행 항공 비용이 올라가면서 대한항공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적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억제적인 모습이 흘러갔을 경우에 좀 파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지금 시각 관점에서 바라보실 때 볼 수 있는 종목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한항공이고요. 대한항공을 좀 기점으로 보셨을 때는 이런 좀 새로운 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여행주나 아니면 항공주들의 주가 위치들을 보시면은 아직도 역별 형태로 안 좋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일단 좋은 이슈와 함께 반등을 기술적 내 반등이라고 저는 좀 칭하고 싶고요. 반등이 나온 만큼 저는 이 충분하게 주가들이 좋은 흐름까지 돌리는 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접근해도 늦지 않지는 않나. 아직도 환율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환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 여행 쪽도 나쁘지 않지만 전 추가적으로 여기서 환율 말씀드리면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까지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좋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에 이어서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